2024년 4월 3일 일본 도쿄 지하철 5호선 리노베이션 공사 중 지하 3층 비상통로 철문을 정리하던 작업자가 희미한 불빛과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듣는다. 처음엔 동물인 줄 알고 문을 열었지만 안에 있던 건 다름 아닌 한 남성이었다. 몸은 딱 말랐고 머리는 길게 자라 있었으며 밝은 불빛을 보자마자 눈을 감고 웅크린 그는 "여긴 제 집입니다라는 말만 반복했다. 그는 곧 구조되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신분 확인 결과 2011년 실종된 21세 청년 노다 유우지로 확인되었다. 실종 당시 그는 도쿄대 공대생이었고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가 바로 도쿄역 근처 편의점이었다. 13년간 누구도 그의 흔적을 찾지 못했으며 경찰 기록에도 장기 실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는 왜, 어떻게 도쿄 지하에서 살아남았던 걸까? 구조 당시 노다 씨가 살고 있던 공간은 지하 비상공간 약 4.5평 규모로 구석엔 오래된 침낭, 수첩, 라디오, 휴대용 가스버너, 음식 포장지 등이 남아 있었다. 물은 누수된 배관 밑에 받아놓은 페트병, 음식은 지하철 자동 판매기의 폐기 식품, 그리고 밤마다 몰래 올라가 쓰레기통에서 수거한 편의점 도시락 잔여물이었다. 그의 수첩에는 날씨, 기분, 식사 내용, 그리고 날짜가 적혀 있었고 가장 마지막 기록은 오늘도 들키지 않았다. 조용한 하루였다. 정신과 전문의는 그가 사회에 대한 불신과 외부 공포 반응이 매우 높았으며 초기 실종 당시 충격적 사건을 겪고 자발적 고립을 선택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놀라운 점은 그가 13년 동안 전혀 드러나지 않았고 누구도 그 공간이 존재하는 줄 몰랐다는 것이다. 노다 유우지는 명문대 공대생으로 성적도 우수하고 친구들과도 잘 지냈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실종 직전 그는 교수에게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 학과에서 이상한 일을 본 것 같다는 말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가족은 그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던 징후가 있었음을 인정했지만 그렇게 도쿄 중심 한복판에서 사라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실종 하루 전 모든 SNS를 삭제했고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전부 인출한 뒤 카드를 폐기했다. 누군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흔적은 없었고 스스로 고립을 선택한 듯한 준비 과정이 엿보였다. 심지어 그는 구조된 후 가장 먼저 한 말이 "이제 여긴 안전하지 않아요. 또 옮겨야 해요였다고 한다." 도쿄역은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복합 지하 구조물로 지하철 5개 노선, 쇼핑몰, 역사, 관광 통로가 얽혀있는 지하 미로로 불린다. 이 구조물 중 일부는 2차 대전 때 방공호로 쓰였던 구역도 있으며 전쟁 이후에도 폐쇄된 공간, 설계도에서 빠진 통로가 여전히 존재한다. 노다 씨가 숨어있던 공간도 공식 도면에 없는 폐쇄구역이었으며 이곳은 원래 배선 점검을 위해 일시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이후 차단 조치 없이 방치된 상태였다.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았고 누구도 관리하지 않은 공간. 그곳은 도시 한복판에 숨겨진 작은 무섬이었던 셈이다. 도쿄시는 이 사건 이후 긴급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총 12곳의 도면, 미등록 구역이 추가로 발견되었다. 현재 노다 유우지는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며 심리치료와 재활을 받고 있다. 그는 언론과의 모든 접촉을 거부하고 있으며 가족과도 제한적으로만 연락을 하고 있는 상태다. 정신의학계는 이 사건을 극단적 회피성 성격장애와 환경 고립이 만든 생존 사례로 분석했고 일본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도심 내 방치된 공간과 실종자 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이수민 씨, 박준상 씨처럼 어느 날 사라지고 그 누구도 찾지 못한 사람들, 그들이 어디에 있을지 우리는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도 누군가는 세상 한가운데서 아무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 이 영상은 일본 언론, 도쿄경시청 발표, 실종자 데이터베이스 등을 기반으로 구성한 100% 실화 콘텐츠입니다. 오늘의 궁금해 이야기 어떠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